홍성, 당진 등 대형 산불이 발생한 전국 10개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복구 비용과 생계 안정비 등이 지원되고 전기요금 감면 혜택 등이 주어집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서산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줄여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산공항 예타 통과 가능성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충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6일 오후 서산과 태안 등 6개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는데 야외 활동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일을 하면서 휴식도 즐기는 워케이션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서산시가 내세운 프로그램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본 홍성과 당진 등 전국 10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재난 피해 복구 비용과 생계 안정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민들은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통신요금 등을 감면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피해 조사 후 국비 규모를 산정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충남교육청이 산불 피해를 본 학생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에 나섭니다. 먼저 산불로 집이 불에 탄 홍성과 보령, 부여 지역 학생 3명에게 8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 산불 피해 지역의 학교를 방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검사와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고 학습 교재와 학용품 지급, 성금 모금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산공항 건설 사업 예타 통과에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예타를 피해서라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예타 민간위원들이 경제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사업비를 500억 원 이하로 줄여 예타를 거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충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공기질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서산과 태안, 홍성, 예산 등 충남 6개 시군에는 6일 오후 2시를 기해 초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또 청양 등 동남부 6개 시군에도 6일 오후 3시부터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원격 근무가 늘면서 직장을 벗어나 일과 휴식을 함께하는 워케이션이 큰 인기를 끌고 있죠. 부산과 강원 등 여러 지자체에서도 이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요. 네, 서산시도 올해 처음으로 워케이션 정책을 선보였는데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 인기 비결을 정호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체류형 관광정책인 일주일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진행한 서산시. 118명이 참가해 270일이 넘도록 서산에 머물렀습니다. 관광객은 특산품을 구매하고 시장과 관광지 등을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관광형 참가자만 모집했는데 올해는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워케이션 참가자도 모집합니다. 관광지나 문화 생활을 같이 영위하는 생활인구를 유입하는 쪽에 많이 트렌드를 맞춰서 인구 유입을 하고 있는데 무조건 저희 서산시 관내에서 숙박이라든지 체류를 해야 되니까 체험활동이라든지 또 관광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워케이션 참가자를 모집한 결과 54개 팀이 지원했는데 경쟁률 약 11대 1을 기록했습니다. 서산시는 숙박과 여행 일정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점이 인기를 끈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숙박의 경우 1박당 최대 6만 원을 지원해주는데 숙박 장소를 지정해주는 다른 지역과 달리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농촌 체험 등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모든 일정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고 약 4만 원의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워케이션 장소를 몇 군데로 지정을 해서 해놓는데 그렇다 보면은 이곳으로 직장인들이 겹쳐서 오게 되잖아요. 근데 혼자서 이렇게 분위기를 즐기고 관광도 하고 일도 하고 여기에 부합되는 게
워케이션 신청자들은 공유 오피스 제공도 매력적이라고 말합니다. 도심과 가까운 곳에 공유 오피스 2곳이 마련됐는데 참가자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오피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노마드라고 해서 어디든 컴퓨터와 인터넷만 있으면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람인데요. 제 일상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여행과 업무를 모두 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서산형 워케이션. 서산시는 1기의 반응이 좋은 만큼 5월에 진행되는 2기의 모집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우석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시대, 덩달아 학생 수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초등학교 20곳은 올해 신입생을 단 한 명도 받지 못했습니다. 네, 학교가 문을 닫으면 지역을 떠나는 사람도 그만큼 늘게 되겠죠. 지역의 작은 학교 살리기, 대안은 없는 걸까요? 전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횡성군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전교생은 단 4명, 올해 입학생은 1명도 없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11명이었던 학생 수는 이제는 통폐합을 걱정할 정도로 줄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아이들 구경하기가 힘듭니다. 없어요. 애들 보기가 힘들어요. 골목에서. 그래도 우리네도 이래 다니다가 애들 소리만 나도 아주 엄청 반가움을 느끼는데 애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정도예요. 올해 강원 지역 초등학생 수는 6만 9천여 명. 10년 전과 비교하면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문을 닫는 학교도 늘고 있습니다. 이미 강원도 내 초등학교 4곳 중 1곳은 통폐합 추진 대상이거나 권장 대상입니다. 소규모 학교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올해 강원 지역에서 신입생이 1명뿐인 학교는 20곳, 신입생이 아예 없는 학교도 20곳입니다. 신입생이 0명에서 1명뿐인 학교는 지난해보다 5곳 늘었습니다. 각 학교들은 자구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승마나 골프 같은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농사노촌 유학생 제도를 통해 도시 지역에서 단기적으로 학생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교생이 16명뿐인 홍천 화촌초등학교. 아카펠라나 사물놀이 등 모든 학생이 함께하는 예술 통합 수업을 진행 중인데 학부모와 아이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자치활동 기획하고 행사도 주도해서 준비해서 기획해서 운영하고 이런 이제 기회들이 더 좀 많고 활발한 것 같고요. 예술 수업들을 학년을 이제 같이 통합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관계도 훨씬 좋고. 강원도교육청은 도심 과밀학급에선 찾기 힘든 1:1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작은 학교를 살릴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가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펼칠 수 있도록 예산이라던가 자료라던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역화를 통해서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큰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작은 학교로 다닐 수 있게 한다거나 아이들이 줄면서 학교가 문을 닫고 덩달아 지역이 쇠퇴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작지만 강한 학교 만들기가 절실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4월 6일) 동지 이후 105일째 되는 날, 바로 한식입니다. 찰 한 해 먹을 시, 찬 음식을 먹는다는 뜻인데요. 일정 기간 불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음식을 먹는 고대 중국의 풍습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도 한식은 중요한 명절이기도 했는데요. 세종 13년에는 세종대왕이 한식 사흘 동안 불의 사용을 금지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불을 쓰지 말고 찬 음식을 먹으라는 의미를 지금의 상황에 적용한다면 이 시기에 특별히 불조심을 해야 한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수십 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다행히 반가운 봄비가 내리면서 걱정을 한시름 덜었지만 여전히 건조한 날씨입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사례들을 많이 보고 겪어왔는데요. 산에 갈 때 인화물질 가져가지 말고 아무렇게나 무언가를 태우지 말고 또 언제 어디서든 불조심하고 이런 당연한 것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시기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예산군 보건소에서 50대에서 70대까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가족 100세 건강대학을 운영하는데요. 교육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예산군 보건소 박진아 건강증진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건강증진팀장 박진아입니다. 예, 팀장님 먼저 이 가족 100세 건강대학 어떤 교육과정입니까? 최근 건강 수명 연장과 신체 활동 실천율이 증가하면서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보건소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100세 시대에 발맞춘 가족 100세 건강대학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교육이 진행되는 건가요? 주요 교육 내용은 노년기 어르신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건강관리와 운동, 식단, 약물관리 등 건강과 관련한 강좌와 더불어 노년기 여가활동, 가족 간 커뮤니케이션, 스마트폰 활용법 등 중장년기 사회 참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강좌도 진행됩니다. 강사는 대학 교수, 의사, 지역사회의 약사 등 분야별 전문가 초빙을 통한 이론 및 참여형 학습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산군 보건소 박진아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